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동천 유원지 10경기를 계속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곳은 국립대구기상과학관입니다. 본 사진은 기상과학관의 표식이 되겠습니다. 기상과학관은 조양해관 서편 대구지방기상청 내에 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지난 2013년 신안동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2019년 6월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기상기후 전문과학관인 국립기상과학관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상과학관은 기상기후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기상과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 학습의 장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지구온 4D 영상관, 날씨 아카이브, 기상캐스터 체험, 기상역사 파노라마, 레이더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기상요소와 일기예보 작성 등에 대한 정보를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관람하고 체험하기 좋은 곳입니다. 기상과학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상과학 동산에서는 야외 체험시설과 기상역사 파노라마, 기상갤러리, 기상관측시설, 전통종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기압 동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상과학관의 모습입니다. 기상과학 관측기는 각 지역의 대표 지점에 설치된 580여 대의 관측 장비가 기압, 기온, 습도, 풍속, 강수량 등을 자동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통 정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상과학관 입구의 모습입니다. 기상과학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끝부분에는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카페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 전시관 입구가 나옵니다. 전시관 안에 지구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전시관을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해관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해관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조양해관의 모습입니다. 효목동에 있는 조양해관은 국가등록문화재 제4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양이라는 뜻은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1922년 10월 30일 당초 달성공원 앞에 세워졌습니다. 동암 서사일 선생 주도로 지역 애국인사들의 뜻을 모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정신력을 기리는 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이곳은 각종 애국 집회와 전시회가 열리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민족 계몽운동을 위해 영남 일대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1982년 대구시에서 인수하여 1984년 이곳으로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현재는 강북해 대구광역시 지부 해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과 항일투쟁 관련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장에는 동암 서상일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서상일 선생은 대구 달성에서 출생하였으며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1909년 안희재와 김동삼 선생 등과 함께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이 합방이 되자 구인 결사대를 조직하여 서울에 있는 각국 공사에 서론문을 돌린 후 전원이 자결할 계획이었던 세칭
904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15년 이시영, 박상진 등과 함께 조선국군 회복단 중앙총본부를 결성하였습니다. 1920년에는 만주에서 무기를 반입해 일제 간서 습격계획을 세우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1922년 10월에는 달성공원 앞에 조양회관을 건립하여 개방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감독이 되자 1948년 재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헌법기초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60년 제5대 민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1962년 작고하였습니다. 조양회관 전시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에는 한국 독립운동 주요 연표와 대구 경북 독립운동 주요 연표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의 3.1운동 개항과 남자현 여사에 대한 공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양력과 왕산허희 선생의 공간도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괴한과 함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용 선생과 일송 김동삼 선생에 대한 개요도 있습니다. 전시실 한켠에는 조양회관을 건축한 서상일 선생의 코너도 있습니다. 전시실의 모습입니다. 전시실을 둘러보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태극기 전시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층 대강당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사진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탑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기념탑의 모습입니다. 먼저 대구의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94년 갑오 이병에서부터 1945년 강복에 이르기까지 국군 회복운동과 독립운동을 말합니다. 현동 출신 문석봉은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듣고 같은 해 9월에 공주부 유성에서 창회한 최초의 이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2월 대구 강문사 사장 김강재와 부사장 서상돈의 주도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1915년 정월 대보름날 앞산 안일함에서 조선국군 회복단 중앙총본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915년 8월 25일에는 달성공원에서 대한강복회를 창립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대구의 3.1운동은 서문시장 38 시위를 시작으로 3월 30일 동학사 학생들의 주도로 덕산장에서 시위를 하였으며 4월 26일과 28일에는 동구 미대동에 있는 여동산에서 최시문중이 시위를 일으키는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으며 2.28 민주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대구의 혁신유림이 주도한 파리장소운동은 우리의 독립의지를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명단에 유린 대표가 빠진 데 대한 자신들의 상실감 회복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파리장서운동입니다. 파리장서에는 137명이 서명하였는데 그 중에 경상도 사람이 103분이나 되었으며 경북 63명, 대구가 13분이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항일 무장단체의 이열투쟁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915년 달성공원에서 창설되었던 대한강복회의 무장독립투쟁정신이 1920년대 만주에 이열할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종남 부단장께서는 대운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고객 예탁금 1,900원을 빼돌려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김지섭 지사는 1924년 일본 왕궁의 이중교의 폭탄을 투척하였습니다. 장진홍 지사는 1927년 대구 조선은행 폭탄 투척 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일본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며 1930년 대구 형무소에서 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영박 선생께서는 남병문시 세거지가 고향으로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1930년 사망할 때까지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정 장군께서는 시인 이상하의 벽시로 1925년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33년 임시정부에서 임시 이정원 경상도 이원을 역임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47년 모친의 사망으로 귀국하였으나 급서하여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5년에서 1945년 강복에 이르기까지 향토 출신 선열들의 활동 행적을 추모하고 그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다시는 이 땅의 외세 침범을 불허하고 자라나는 후세대의 민족 정의와 자주 독립 정신을 함양하고자 2006년 6월에 건립하였습니다. 높이는 45m로서 1945년 강복을 의미하며 방향은 동향으로 일본을 향해 준엄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탑 정상은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강인한 독립 정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기단부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의 중심에 우리 민족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명각대는 지역 독립 유공서공자 187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념탑 앞에는 지난해 12월 대구 독립운동 역사의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국권회복운동과 3.1 독립운동 등 6개 범주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조형물은 대구 사람들이 뜨겁게 일으켰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6개 테마로 나누어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작품입니다. 동상은 각 테마의 독립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석재기둥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글과 그림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명각대의 모습입니다. 명각대는 지역 독립 유공서공자 187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